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4월 25일 증시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급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급락이 20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속 4일째 좀 이제 그냥 좀 살짝 조정이 아니라 좀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도 어쩌고 계신가 좀 살짝 좀 걱정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특별히 그래도 우리 그 구독자분들, 우리 대박이님들은 이제 고점에서 막 급등 나온 상황에서 따라붙지 않는 스타일의 성향인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업의 기업 가치를 좀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이제 제가 스스로 피해 없겠지라고 좀 위안을 좀 스스로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피해는 없으시길 좀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제 시장 급락세 도대체 언제까지 나타날 것이냐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어쨌든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선까지 조정을 받고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역시나 시장에 이제 경기랑 민감한 종목들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 방산 쪽이 지금 이제 뜨고 있죠. 아무래도 최근에 또다시 이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요인도 있죠. 뭐 러시아와 또 G7 간에 또다시 이제 힘겨루기가 또 시작이 됐죠. G7이 이제 뭐 러시아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수출 금지, 뭐 이런 이제 뭐 강한 카드를 들고 나왔고, 이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크라이나에 저기 무기 지원한다고 했다가 러시아에서 발끈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특히나 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 세계에서 그 무기 구입 비율이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무기가 약간 이제 그래도 가성비가 뛰어나죠. 가격은 싼데 성능은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또 잭팟이 터졌는데요. 근데 올해도 또 추가 수주가 작년만큼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방산주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일단 바닥권에 있을 때 최근에 좀 조정 나오고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샀다가 뭐 뜬금없이 이제 뭐 저는 한 10% 정도 먹을 생각으로 샀는데 뜬금없이 급등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30% 넘게 수익이 났거든요. 뭐 일단 그 부분 좀 맞아 떨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어쨌든 방산 쪽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 히토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이 있는데 무역 분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미중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IRA법, 인플레법 하면서 이제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번에 히토류를 무기화 시킨다. 또 이제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막 수급이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적 기반으로 가는 종목들, 그 밸류 기반으로 가는 종목들은 일단 시장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우르르 달라붙다가 우르르 빠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테마주는 아직까지도 시장 영향을 안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장중에 우리 이제 문자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그래서 좀 테마성 종목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이런 종목들을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서 들어가면 급등 파동 한번 나오겠구나 이런 종목들을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계속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폭락장에도 지금 보내드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4월 20일 날 그 G2파워, G2파워라는 종목을 내보냈는데 그 종목도 지금까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KB 오토시스라는 종목은 오늘 6,000원에 매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이 폭락이 나와도 수익 날 종목은 수익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무료 문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빨리빨리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 여기에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돼요. 예, 무료 문자 신청을 많이 좀 해주시고, 예, 체험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같은 장에 이렇게 단타 종목들로 어떻게든 수익을 챙길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시면 좀, 물론 많은 분들이 문자 신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고만 있으신 분들은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이럴 때 이제 도움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예, 문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머니증권 TV라는, 예, 이렇게 광고해가지고 머니증권 TV라고 해서 옵니다. 예, 그래서 그 머니증권 TV라고 하면 스팸 문자가 아니니까 그걸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당연히 신청도 안 했겠죠. 하지만 스팸 문자가 워낙에 많이 오기 때문에, 예, 문자를 이제 못 보고 지나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증권 TV는 기억하시고 그 문자는 확인하시면 좋겠다, 예,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이제 나온 이야기도 좀 보고요. 예,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이 부분도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되면 26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예, 이제 깨지면서 오늘 21선은 이탈이 됐어요. 21선은 이제 강하게 이탈이 되고 2500포인트도 이제 깨고 내려가면서, 예,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예, 그나마 밑꼬리를 좀 달았다는 거.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봉 모양을 보게 되면 밑꼬리 모양이 크진 않습니다. 이제 끝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내일도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 900포인트를 넘었다가, 예, 여기서 이제 4일 만에 이제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인데, 20일부터 시작해서요. 자, 오늘 850포인트를 이탈을 했어요. 이게 1차 지지라인입니다. 850을 이탈을 그냥 속절없이 이탈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 지지라인이 이제 800포인트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800 내외까지 내려왔다 가느냐, 아니면 이제 오늘 밑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예, 내일 좀 반등이 나오냐, 뭐 이제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방송 출연하고 있는 데서 SBS 비즈에서도 제가 그 시장에 대해서 특집 방송할 때도 이런 말을 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했었는데요. 예. 일단 1분기 때는 이제 일단 시장이 쭉 끌어올리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면 2분기 때는 속도 조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기가 그만큼 좋은 상황이 아니라 미리 끌어다 쓴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란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조정받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뭐 그렇다고 경기 침체 이슈가, 경기가 지금 침체로 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슈 자체가 시장에 급락이 나올 만한 이슈는 없기 때문에, 예, 뭐 물론 이제 뭐 대형 은행들이 또 그때처럼 은행 리스크가 막 발생이 된다거나 뭐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시장은 더 폭락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는 상황,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슈 이 상황에서는 급락까지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예, 그 무지성으로 계속 1000포인트 2000포인트가 올라가지 못한다. 지난번에도 그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스권 흐름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800에서 900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전략은 900포인트 이상에서는 매매를 하시되, 예, 현금을 20-30%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리고 800포인트 근처 내외에서는 이제 비중을 이제 강하게 채워두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 정말 이제 괜찮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괜찮은 종목들을 사서 다시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 다시 또 현금화를 비중을 높이고, 예,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파는 이런 방식의 매매가 지금 2분기 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이 또 들어온 부분이 이제 미국장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만, 보게 되면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은 옆으로 누워 있는 상황이지 급락이 나타나진 않잖아요, 아직까지. 예, 급락이 나타나고 있진 않은데 우리 증시만 빼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증시만 빠지는 게 아니라요, 중국하고 홍콩 항생 지수도 우리랑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 보게 되면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긴 한데요. 예, 자, 상해종합지수를 보면 상해종합지수도 우리랑 비슷한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고점에서 기가 많이 올랐다 고점에서 훅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항생지수, 예, 홍콩 항생지수도 마찬가지 모습이었거든요. 항생지수까지 보여드릴게요. 예, 항생지수도 여기서 이제 훅 꺾이는 모습인데,
자, 상해 종합지수랑 우리 코스닥 지수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이 중국장에 관련된 소식들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미국이 이제 중국 옥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우려감이 좀 중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앞에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완전히 좀 미국 쪽으로 딱 붙었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어려움에 빠진다. 그래서 중국도 2차 전지 쪽이 최근에 강했거든요. 2차 전지 쪽에서도 차이 메모리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반도체 이슈 때문에 반도체도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긴 하지만 뭐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밸류 체인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 이쪽이 약세가 중국에서 두드러진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2차 전지 쪽이 지금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STX가 있었어요. STX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결국에 이것도 니켈입니다. 예. 인도네시아에 니켈광 사업 진출한다라는 소식, 그 소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에 이제 히토류를 사용하는 대신에 페라이트를 사용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라이트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전기차 모터, 전기차 성장 필수 소재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거 관련주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삼화전자라던가 그 다음에 삼화전자도 상한가 같죠. 그 다음에 이지 그리고 뭐 유니온 머티리얼주 유니온 뭐 이런 종목들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자원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 쪽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산 쪽이 부각을 받고 있다. 일단 시장의 급락세는 그런 종목들이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슈라는 거는 이제 항상 그날마다 이슈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오늘은 이제 관련 테마주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걸 조금 이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원전 이야기가 다시 또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 원전이 다시 이제 기지개를 좀 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G2 파워를 이때 이제 매수 사인은 나갔습니다. 이날 20일 날 매수 사인이 나갔고 지금 현재 이제 또 주가가 이제 많이 좀 튀어오른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장중에 11%대까지 급등이 나왔었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문자로 드렸던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좀 테마주 성격인 종목을 이제 자리를 보면서 자리가 좀 이렇게 차분하게 진입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매수 사인을 좀 들여서 수익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왔던 종목이 KB 오토시스인데요. KB 오토시스 오늘 6,000원에 6,000원 내외에서 이제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오늘 장중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16% 급등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좀 자리가 눌려 있을 때 그러니까 급등 나올 때 쫓아붙는 게 아니라 눌려 있을 때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사놓고 만약에 이제 뭐 오늘 파동이 안 나온다 조용하다 그러면 한 며칠 더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급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KB 오토시스의 급등은 이제 현대차랑 연관성이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장 같은 날도 4%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현대차가 장중 4% 5%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 뭐 거의 상한가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현대차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도 꽤 많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KB 오토시스를 접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문자 신청 아직까지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빨리 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종목들 받아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총평을 좀 하자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 물량이 좀 많이 털리는 것도 있어요. 신용을 워낙에 많이 레버리지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매물 해소가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일단은 주가 계속 조정이 나오는데 그냥 계속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면 일부 좀 현금화를 못 하신 분들은 좀 하시면서 현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다가 만약에 주가 많이 빠졌다 싶으면 오히려 더 사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고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깨질 때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바닥까지 나와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점은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800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 방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며칠 살아났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살아날 때가 지금 현금 못 만드신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는 타이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다이렉트로 빠지게 되면 이제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되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말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정도의 흐름으로 예상을 합니다. 시장은 800에서 900 사이의 박스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빠지진 않을 거니까요.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데이 트레이딩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망이 짧게 잡고 장이 안 좋을 때는 방망이 짧게 잡고 이슈를 타고 이제 뭐 하루 뭐 5%, 10% 이렇게 좀 수익 내서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이제 저점이 다 잡히고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그 구간에서는 사놓고 한번 쭉 긁고 와서 종목당 한 20, 30% 이상 수익 내면서 나오고 이렇게 관점으로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시장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도 있으면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4월 25일 증시 브리핑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대바이.